제발 도와주세요. 의료진 계신가요? 승무원의 절망적인 외침이 시베리아 상공 38,000피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58세 제약회사 이사 제임스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19세 한국인 의예과 학생이 손에 든 만년필 하나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한 자루의 만년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의예과 1학년생이 보여준 놀라운 의술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38,000피트 상공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 기막힌 사연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아시아나 항공 A350 항공기가 게이트에서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라운지에서 박서연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세의 연세대학교 의예과 1학년생인 그녀는 깔끔한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또래와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의학 서적과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민호였습니다. 아빠, 지금 탑승 기다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고생 많았다. 런던에서도 몸 조심하고. 혹시 내가 준 응급처치 매뉴얼 챙겼지? 당연히요. 비행기에서 복습할 거예요. 박민호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항상 딸에게 의사의 마음가짐을 강조해 왔습니다. 좋아. 기억해라, 서연아.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하면 안 된다. 한순간의 망설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캄보디아에서 증명했잖아. 현지 의사들이 칭찬했다며. 승무원의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에게 런던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이코노미석 32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도 38,000피트, 시베리아 상공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응급의학 매뉴얼 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목을 만져보며 해부학적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캄보디아 의료봉사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현지 의사와 함께 환자를 돌보던 기억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목에 상처를 입은 응급환자가 실려왔을 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 확보를 도왔습니다. 호흡음이 있어요. 완전 폐쇄는 아니에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해 보세요. 현지 의사는 서연의 지시대로 했고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예과 1학년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하다며 감탄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에 정리된 내용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응급기관절 개술, 윤상갑상막 위치 확인, 수평 절개, 기관 절개 후 튜브 삽입, 기도 확보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의대생이세요? 네, 1학년이에요. 어머, 그런데 너무 어려 보여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군요. 런던에서 어학 연수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려고요. 비즈니스석 8호에서는 제임스 앤더슨이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58세의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 아시아 지역 이사인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전형적인 영국 신사였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기내식 메뉴를 안내했습니다. 앤더슨 씨, 기내식으로 한국식 불고기와 영국식 로스트 비프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로스트 비프로 주세요. 한국에서 3주간 한식만 먹어서요.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출장을 회상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이코노미석 뒤쪽에는 최민지가 앉아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24세의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응급간호학 단기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변 승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습니다. 간호사세요? 네, 간호학과 대학원생이에요. 응급간호 전공하고 있어서요. 서연이 만년필로 노트 여백에 추가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파일럿 만년필의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응급 상황 시 대체 기구 활용법, 볼펜, 만년필 등의 속이 빈 튜브 활용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박민호는 딸에게 응급처치를 가르치며 말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한 장비가 없을 수도 있어. 그때는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해. 이런 만년필도 기관절개 시 기도 확보용 튜브로 쓸 수 있어. 정말요? 의학은 이론만으로는 부족해. 창의적 사고와 응용력이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야. 서연은 만년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시베리아의 설원이 보였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기장의 안내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저희 항공기는 시베리아 상공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런던까지 약 8시간 남았으며 날씨가 좋아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기내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런던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이 평화로운 기내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륙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거나 개인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 38,000피트를 순항하는 아시아나 항공 오지 541편은 예정대로 런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저녁 기내식 서비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트레이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은 주문했던 로스트 비프를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영국식이 입에 맞네요.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우아한 손놀림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습니다. 3주간의 한국 출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진들과의 미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임스는 로스트 비프를 한 입 크기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그는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완벽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는 서연이 여전히 의학 매뉴얼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관절 개술에 관한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조했던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윤상갑상막,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중년 여성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고 엔진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가 로스트 비프의 큰 조각을 입에 넣고 씹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큰 조각이었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기 조각이 기도 깊숙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임스는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살해인 줄 알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막힌 것이었습니다. 으, 제임스가 기침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이내 청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 김유진이 제임스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0년째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승무원이었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김유진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제적인 기도 폐쇄 신호인 양손으로 목을 감싸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침해 보세요. 크게 기침하세요.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김유진은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습니다. 제임스를 일으켜 세우고 뒤에서 복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청색증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된 지 이미 3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분이 쓰러지신 것 같은데. 승무원들은 산소 마스크를 씌워봤지만 기도가 막힌 상태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제임스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이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에 의료진이나 의료 관련 전문가가 계시면 승무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내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의사 없나요? 누가 쓰러진 건가요? 제임스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더니 이내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사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료진 계신가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35,000피트 상공에서는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는 최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임스에게는 몇 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서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긴장한 목소리와 비즈니스석에서 들려오는 소동을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 폐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의예과 1학년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학 지식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도 생각났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하면 안 된다. 한순간의 망설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 서연은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파일럿 만년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응급처치법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유진의 마지막 호명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의사 한 분도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19세 대학생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한국의 의예과 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비즈니스석으로 다가가자 기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19세 의예과 학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승무원 김유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학생분이신가요?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서연은 제임스의 상태를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 가슴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을 만져보니 맥박은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뇌사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민호와 함께 본 응급의학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기도폐쇄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하임리히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완전 폐쇄 상황에서는 외과적 기도 확보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응급 의료용 키트가 있나요? 서연이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김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요? 학생 아닌가요? 저는 의예과 1학년생이에요. 아버지가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이고 저도 몇 년간 의학을 공부해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래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5분 안에 뇌사가 올 거예요. 기관절 개술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승무원들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보통 대학생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석에서 최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석사과정인 그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간호학 전공자예요. 이 학생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외과적 기도 확보밖에 없어요. 민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지지를 받은 서연을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유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응급 키트를 가져오세요. 다른 승무원이 급하게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키트 안에는 다행히 멸균된 수술용 메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살펴봤습니다. 뚜껑을 제거하고 펜심을 빼내면 속이 빈 플라스틱 튜브가 남았습니다. 직경도 기관절개용 튜브로 사용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이걸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서연이 만년필을 들어 보이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만년필로 사람을 살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서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환자 머리를 고정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연의 손에는 메스가, 다른 손에는 만년필 튜브가 들려 있었습니다. 38,000피트 상공에서 19세 의예과 학생이 58세 제약회사 이사의 생명을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메스 포장을 뜯으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절차를 차례대로 떠올렸습니다. 해부학적 위치 확인, 소독, 절개, 튜브 삽입. 각 단계마다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청색증이 더 진해졌고 맥박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된 지 이미 6분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만년필 튜브의 양끝을 확인했습니다. 소독용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낸 후 제임스의 목 부위를 관찰했습니다. 갑상연골이 선명하게 만져졌습니다. 목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윤상연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두 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이 절개해야 할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임스의 머리를 양손으로 고정했습니다. 기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렸습니다. 평소에는 엔진 소리와 승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던 기내가 마치 수술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메스를 잡고 제임스의 목 앞부분을 다시 한번 촉진했습니다. 갑상연골의 아래쪽 경계를 확인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윤상연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소독약을 목 부위에 바르면서 서연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한 무균 상태를 만들 수 없지만 최대한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서연은 자신의 손도 소독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메스를 잡은 서연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19세 대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에 칼을 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민지가 서연을 격려하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앞에서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서연이 메스를 제임스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윤상갑상막의 정중앙 부위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손끝에서 메스가 살짝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몇 년간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학 지식과 캄보디아에서 익힌 응급처치 경험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내의 모든 시선이 서연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오지오 141편은 여전히 시베리아 상공을 날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메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cm 수평 방향으로 절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한국의회과 학생의 첫 번째 수술이 38,000피트 상공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메스가 제임스의 목에 닿는 순간 기내는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8,000피트 상공에서 펼쳐지는 생과 사의 드라마였습니다. 19세 의예과 학생의 손끝에 58세 제약회사 이사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박민호가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갑상연골과 윤상연골 사이의 윤상갑상막을 정확히 2cm 길이로 수평 절개했습니다. 깊이는 약 1cm 정도였습니다. 너무 깊게 자르면 식도나 혈관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얕으면 기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지나 근육층을 통과하면서 작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거즈로 출혈을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주요 혈관은 피해간 것 같았습니다. 절개 부위가 벌어지면서 기관의 하얀 연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기관 연골에 구멍을 내고 만년필 튜브를 삽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점점 더 약해졌고 얼굴의 청색증도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스 끝으로 기관 연골에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그 순간 기관 안에서 막혀있던 공기가 작은 소리와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기관절개 위치가 정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해둔 만년필 튜브를 조심스럽게 구멍에 삽입했습니다. 튜브의 굵은 쪽 끝을 기관 쪽으로 향하게 해서 깊이 1cm 정도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튜브가 제자리에 고정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임스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막혀있던 기도가 뚫리면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년필 튜브를 통해 희미한 호흡음이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제임스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청색증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즈로 절개 부위 주변의 피를 닦아내고 의료용 테이프로 만년필 튜브를 목에 고정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제임스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만년필 튜브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량이 늘어나면서 혈중 산소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임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서연이 제임스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제임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뭔가 달려있다는 것을 느끼고 손을 올리려 했지만 서연이 제지했습니다. 목을 만지시면 안 돼요. 지금 기관절개술을 받으신 상태예요. 제임스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승무원 김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아버지가 의사예요.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오지오 141편이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는 이미 응급 의료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3대와 의료진 6명이 비행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목에 달린 만년필 튜브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그의 감사한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응급 의료팀 팀장인 닥터 존슨이 서연에게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정말 학생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나요? 민지가 대신 답했습니다. 네,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완벽하게 시술했어요. 의대생도 아닌데 놀라웠어요. 닥터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면서 기관절개술을 수백 번 받지만 대학생이 이런 수술을 성공시킨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이미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예과 학생이 만년필로 영국인을 구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BBC 기자가 가장 먼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의예과 1학년이 그런 복잡한 의료시술을 할 수 있었나요? 아버지가 의사예요.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절개술은 의대에서도 고학년이 되어야 배우는 고난도 시술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후송된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기내에서 시행된 응급 기관절개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시술 부위와 깊이가 의학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서연의 아버지 박민호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의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치료할 줄은 몰랐네요.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런던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어학연수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도 틈틈이 의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의과대학에서 교환학생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임스는 완전히 회복한 후 서연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교육을 하는지 전 세계가 알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서연이 런던의 작은 카페에서 아버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잖아. 진정한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필기구였지만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도구이자 의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확신시켜준 상징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런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각오로 의학 공부에 매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일어난 기적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자루의 만년필과 19세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3만 5천 피트 상공의 기적. 박서연은 현재 의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역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때로는 나이도 경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 기막힌 사연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